이런 분들은 당연히 월세로 거주하셔야겠죠.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임차인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월세에 사냐, 전세에 살아야지. 이거는 무지하다는 뜻인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실거주가 당연히 제일 유리하고요. 월세냐 전세냐를 고르려고 하면은 무조건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요새 지금 전세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세가 낫냐 월세가 낫냐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으면 월세가 낫고요.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낫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뭐냐면요. 전세 월세를 전환하는 요율을 말해요. 월세집 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거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90만 원으로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 낮췄다. 둘 중에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뭐 이런 제안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리고 임대료를 10만 원을 낮춘 거예요. 이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이 12%인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20만 원. 그리고 분모는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12%를 계산을 하고요. 요새는 뭐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 12%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통상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에서 5 그 정도일 거예요. 4%면 1,000만 원당 3만 3천 원 정도. 6%면 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만약에 전월세 전환율이 4%예요. 거주하려고 하는 집이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 세후 수익률이 7%, 8%를 예상을 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월세로 거주하셔야겠죠. 사람들이 전세로 하고 그냥 고정비 낮추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또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전월세 전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기예금보다는 높거든요. 아무리 뭐 3%라 그래도 이자 소득세 내고 나면 실제로는 2%대로 떨어지잖아요. 사실 4%라는 숫자도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숫자일 수가 있거든요. 예금 적금만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더 따져봐야 될 거는 전세는 이게 사금융이잖아요. 큰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는 거고 나중에 전세금을 빼야 되는 이슈도 있고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조달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임차인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그 이내에 자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그래서 전세로 계약을 2년을 했어요. 근데 뭐 한 1년쯤 되는 시점에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목돈이 들어가요. 그럴 때 만약에 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은 그 목돈이 그대로 자기한테 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집을 사시면 되는데 전세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잃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딱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또 되게 안타까운 게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막 내 딸을 결혼을 보내는데 월세가 뭐야 전세는 해야지 집을 사지는 못할 망정 이런 표현이 나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한 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자라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뭔가 월세 사는 게 창피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만큼의 결혼 자금을 준비해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월세에 사냐 전세에 살아야지 이거는 무지하다는 뜻인 거죠. 며칠 전에도 이제 저한테 자문 오신 분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나의 거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똑같이 물리적인 컨디션도 똑같고 평형도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A, B, C 세 사람이 A는 대출을 6억을 받고 B는 대출을 3억을 받고 C는 대출을 0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A의 대출 이자가 B의 2배일 테고요. C는 대출 이자가 0원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C는 거주 비용이 0원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집이면은 거주 비용은 똑같아요. 지금 대출을 뭐 3억 받냐 6억 받냐 받지 않냐 이거는 자금 조달, 투자의 영역인 거고요. 이 거주 비용을 계산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투자를 못해서 잃는 그 수익률 결국 기회 비용이 주거 비용인 거고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월세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냥 주거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 투자금과 대출금은 다 다르지만 주거 비용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가 이제 한 달에 이자 비용을 얼마 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원리금 상환액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원금은 아예 저축, 오직 이자만이 지출인 거고요. 지금 약간 회계학적으로 접근하신 그게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회계의 원리 일부는 사실 좀 알아야 되거든요. 대차 대조표 정도는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본금이 뭔지 복식부기로 차변이 자산이고 벌써 몇 명 나갔을 것 같고 예,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임대료를 받으시는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도곡렉스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이 워낙 세대수가 크니까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는데 도곡렉스 33평 A타입 KB 시세를 보니까 수익률이 뭐 불과 2.1%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말인즉슨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게 주인보다 유리한 거죠. 사람들이 막 임대인을 막 되게 욕하는데 이미 벌써 수익률에서 딱 들어도 임차인이 유리하잖아요. 정기예금만도 못한 그런 월세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예금만도 못하지만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월세를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내가 집을 사는데 이걸로 월세를 받겠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규제 때문에 세금으로 다 네. 뺏어가서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내가 보유해서 내가 거주해 버리는 거죠. 내가 거주해서 남한테는 세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드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적으니까 임대료가 되게 높아요. 투자 용도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전세가 유리한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실거주가 당연히 제일 유리하고요. 월세냐 전세냐를 고르려고 하면은 무조건 전세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야지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를 받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같이 임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는요. 대출 이자보다 임대 수익률이 높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요. 임대료 수익률이 6%인데 대출 이자가 4%면 만약에 레버리지를 반 쓰면은 8%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각 차익은 그냥 기대 안 하고 임대 수익만 바라는 투자를 해도 되는데 네. 서울같이 사람들이 다들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해서 월세 수익률이 낮은 네. 경우에는 월세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금리는 주거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뭐 자기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거주 형태를 결정하시고 하실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